어머님, 이 시설은 어머님을 위한 최고의 요양원이에요. 브로커 장기훈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시설도 최신식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엔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어머님, 저희도 너무 걱정돼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감당 못하잖아요. 이제 날 정신병자로 몰아넣겠다는 거냐.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인 각본인지 선명해졌습니다. 내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 아래 내 의사를 통제하고 결국 내 재산을 빼앗겠다는 속셈. 저는 애써 표정을 지우고 손끝에 떨림이 느껴지는 걸 감추려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어머님,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테이블 위 조명 아래 차가운 계약서 위 글자들이 눈앞에서 소용돌이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들의 끝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선 초여름입니다. 요즘처럼 햇살 좋은 날씨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엔 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믿고 평생을 바쳐 살아온 어머니, 그러나 믿음의 끝엔 상상조차 못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또 돈이라는 것이 가족을 어떻게 뒤틀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74세 박순애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혼자서도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틈틈이 손주들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젊을 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남편과 힘을 합쳐 어렵게 장만한 시골 땅과 적금이 그나마 제 노후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들 현수는 그런 저를 늘 걱정해주며 효자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전화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진 못해도 가끔씩 건강 안 막이며 약을 챙겨 보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 소라도 착한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엔 명절 때마다 와서 함께 전도 부치고 차례도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주말마다 얼굴을 비추더니 병원에 한번 가보자며 건강검진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좀 걱정돼서요. 혹시 모를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사 말에 안도했지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재산 관련된 서류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아프시면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해 주는 거라 믿고 싶었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끔찍한 덫에 한 걸음씩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오로지 가정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요. 시장의 채소 도매상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렸고 저는 반찬 가게를 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큰돈은 벌지 못했지만 아들 현수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현수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나 붙었어. 장학금도 받았어. 기특하고 대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남편도 소주 한잔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순애야 우리 현수만 잘 되면 됐다. 이제 고생 끝이야.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기에 저는 현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쁘다기보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 소라는 참 싹싹하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에 항상 찾아와 정성스럽게 음식도 하고 설 명절에도 한 번도 늦지 않고 와서 사이좋게 제사 음식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34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처갓집 먼저 갔다 올게. 장모님께서 요즘 편찮으셔서요. 그래라 안부 전해드리기령.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에도 우선순위는 처갓집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차례상도 홀로 준비하게 되었고 아들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사진을 보며 위로 삼았습니다. 지민이 민준이 둘 다 참 예쁘고 똑똑합니다. 가끔 동영상으로 손주의 재롱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주 얼굴조차 한두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주말마다 외근이 많아. 그래 바쁜 건 좋은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외로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명절 아침 차가운 집안 거실에 앉아 차례를 지내다 보면 텅 빈 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현수 부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어지는 관심이 저는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권하고 재산 서류를 꺼내보자고 하고 노후 계획을 이야기하며 자주 찾아오는 아들 부부. 그들의 말이 처음엔 고맙기도 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힘들잖아. 며느리 소라까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미리 정리 도와드릴게요. 후견인 같은 것도 요즘은 미리미리 지정해 놓는 게 좋아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용인 시골에 있는 땅 몇천 평가 오래된 적금, 보험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걸 아들 부부가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시골 땅 근처에 최근 개발 소문까지 퍼진 뒤라 더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때 동네 이웃 김명자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애야 요즘 그런 사례 많다더라. 자식들이 부모 치매로 몰아서 후견인 신청하고 재산 빼가는 거. 넌 조심해야 한다. 처음엔 설마 우리 현수와 소라가 그럴까 싶었지만 할머니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준비해온 진단서와 법무사 서류를 들이밀던 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며칠 전 아들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지요. 식탁 위에 앉자마자 현수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요즘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 그 말에 며느리 소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시잖아요. 혹시라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 당황할까 봐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나이에 뭐 깜빡하는 건 원래 다 그런 거지. 현수가 살짝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병원에서도 말씀하셨잖아. 경도인지장애 초기라서 이제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요즘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는 분명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따로 받아온 소견서에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견인? 그게 뭔데? 엄마 대신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거야.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면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게 미리 지정해 놓는 거지. 소라가 한술 더 떴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어머님.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거고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를 싸늘한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재산 관리도 너희가 하겠다는 거냐? 엄마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니야.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미리 준비하면 서로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미묘한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예 법무사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법무사는 공손한 말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서류입니다.
후견인 지정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필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넘겨받으며 저는 떨리는 손끝을 다잡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후견인 재산관리권 한정위임, 금융권 계좌관리 대행. 평범한 노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말뿐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지금 당장 서명해야 하니? 네, 어머님 오래 끌 일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명은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니. 제가 완강히 거절하자 며느리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천천히 고민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의 조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그 함정인가? 다음 날 아들 부부는 또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지금 미리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힐 일만 생긴다. 얼굴 붉힐 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혹시라도 만약 치매라도 오면 그땐 우리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제서야 아들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결국 제 재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시골 땅도 요즘 개발 이야기가 많잖아요. 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런 것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괜히 나중에 헐값에 팔리면 억울하시잖아요. 이 아이들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덤비는구나.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차 한 잔 준비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주방 테이블 위에는 손수 내린 커피와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할 만큼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고민되시는 거 알아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던 것도 죄송하고요. 저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아세요? 저희가 지금 집 융자금이 좀 밀려 있거든요. 현수 오빠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그래? 그럼 회사는 괜찮겠니? 네,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슬쩍 시골 땅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땅 말인데요. 최근에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지금 팔면 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현수가 이 일로 브로커분이랑 상담을 좀 했어요. 전문가가 진행하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대요. 그분도 어머님 댁에 한번 와서 설명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제야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단순히 후견인 서명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 땅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현수가 브로커라는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기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발지구권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장기훈이라는 남자는 말을 잘했습니다. 법적 문제, 세금 혜택, 이익 배분까지 온갖 미사역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자식분들도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땅인데 왜 네가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냐?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단순한 조력자입니다. 가족분들이 어려워지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이들의 속셈은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웃 김명자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얘들이 날 바보로 아나 봐요. 김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건 그냥 후견인 장난이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내 인생 통째로 빼앗길 판이야. 어쩌면 좋겠니? 내가 먼저 전문가 만나야 해. 변호사라도 찾아. 그리고 김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이후로는 녹음해둬. 증거 모아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들 부부와 브로커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젠 그냥 솔직히 말할게. 이건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야. 브로커 쪽에서 이번에 아예 계약금 일부를 먼저 입금해 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도장만 찍어줘. 내가 도장을 찍으면 넌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엄마, 그걸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사업자금 부족했던 것도 메우고 집 융자금도 해결해야지.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사채 조금 쓴 것도 있어서요. 안 갚으면 큰일 나요. 이건 우리 가족 다 살리자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애원과 협박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브로커 장기훈이 갑자기 사설 요양원 상담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만약 어머님 상태가 나빠지시면 이렇게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긴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전문성이 높아요. 그는 아들 부부와 이미 짜고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감금 후견인 권한 확대 재산 관리 완전 이관. 그들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마지막 결정을 강요하듯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법무사와 브로커까지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엄마, 이젠 결단 내려야 돼.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며느리는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모든 문제 정리할게요. 법무사는 두툼한 계약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 후견인 지정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다급했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브로커 장기훈은 아예 노골적으로 계약서 쪽으로 서류 봉투를 밀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장 찍어주마. 순간 아들 부부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어머님,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내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 박상훈 변호사 알지? 오늘 오전에 이미 상담했고 그분이 이 서류들 검토 중이야.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왜? 자신 있으면 변호사 입회에도 문제 없잖아. 순간 브로커 장기훈이 먼저 당황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휴,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그저 도와드리려는 마음인데요. 그때 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화면을 스쳐보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수사과에서 온 통화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장기훈 씨, 당신과 이 서류들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 불법 후견인 신청 시도, 서류 위조, 강제 입소 시도까지 증거 다 넘겼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저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까지 가나 지켜봤다.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내 전 재산도 모자라서 내 정신까지 빼앗으려 했냐? 그때 경찰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장기훈과 법무사를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수 씨, 박소라 씨도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죠. 관련 진술 필요합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순간에 욕심이었어. 내가 미쳤었어. 며느리 소라도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저희 살려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내가 살 길 찾아야겠다. 그동안 너무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구나. 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사랑으로 평생을 헌신해서 키운 내 아들아 다신 보지 말자. 하늘에 계신 네 아빠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겠다. 그냥 상황이 힘들어 도와달라고 했다면 분명 아낌없이 도와줬을 거다. 하지만 너희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지.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장기훈 일당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소라의 친정도 불법 브로커 연루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파문이 커졌습니다. 아들은 초범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어오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들이 날 이렇게 몰아세우다니.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모든 게 잠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며느리는 이혼 소송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손주들 사진이 며칠 전 우편으로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무슨 죄냐.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어딘지 모르게 껄끄러운 인상들이었습니다. 박순애 어르신 맞으시죠? 누구신데요? 그들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채업체 장미금융 법적대리인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아드님 이현수 씨가 저희 업체에 약속어음 보증을 쓰셨더군요. 아드님 쪽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담보자료를 검토하고자 찾아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난 그런 거 모른다. 내 재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남자는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견인 지정 서류가 진행 중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희 측 투자약정서도 첨부돼 있더군요. 뭐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후견인 서류를 서두르던 진짜 이유. 이 사채업체에 내 재산을 담보로 잡히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넘긴 서류엔 빠져 있었던 별도의 계약서가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미 계약 무효다. 경찰도 알고 있다.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소송 진행할 겁니다. 어르신이 법적 보호자로 넘어가면 일부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랑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경찰 수사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사채업자 손에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명자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괜찮냐? 어르신 이 짓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 어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젠 법적 싸움이야. 국가기관도 있지만 너도 대비를 해야 한다. 명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부동산 사채 전문 소송 변호사야. 명함엔 정희철 변호사 금융범죄 전문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 채무소송이 아닙니다. 사채업자와 아드님 브로커 간의 유착까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견인 서류가 애초에 위법성이 큽니다. 제 재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첫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채업체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젠 가정사가 아니라 법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반드시 끝까지 간다. 법정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사채업자 장미금융 측 변호인은 뻔뻔하게 서류를 내밀며 주장했습니다.
본건 피고 아드님 이현수 씨 명의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담보로 박순애 씨 소유 부동산이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 박순애 씨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묵시적 동의가 성립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계약 한 적 없습니다. 정희철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의사 여부입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모든 서류는 후견인 서류를 강압적으로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조작된 것이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분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에 빠진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일체를 추가 제출 바랍니다. 그러나 사채업자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협박성 전화까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 이거 재판 지면 집 다 넘어갑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고 합의하시죠. 밤마다 잠을 이루기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정희철 변호사가 브로커 장기훈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낸 것입니다. 경찰 조사 중 장기훈은 감형을 위해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장미금융 측에서 먼저 접근했습니다. 박순애 씨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느냐며 이현수 씨를 유도했습니다. 그 증언으로 사채업자와 아들의 내통 정황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측의 담보 청구를 기각하며 사채업체 장미금융의 금융사기 및 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 박순애 씨에 대한 재산 소유권은 전부 보전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법정 구속되었고 아들은 다시 기소되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이혼 후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제 재산은 지켜졌네요. 정희철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어르신께서 마음 편히 사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재판이 끝난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내 아이들 때문에 상처만 남았구나. 그러던 중 손주 지민이가 학교에서 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놀러 가도 돼요? 저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빠는 아직 많이 울어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켜줘야지.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남은 재산을 손주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아들은 수감 중이라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젠 누구도 내 재산을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와 손잡고 일부 재산을 사회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서명하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끝났다. 아들은 수감 중에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욕심이었어. 나가면 정말 제대로 살게요. 지민이만큼은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 찢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해외에서 체류 중 비자 문제로 추방당했습니다. 그 친정은 브로커 사건으로 이미 세무조사를 받으며 파산했습니다. 장기훈 일당은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허망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었던가. 이젠 조용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혼자 차를 내리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주 지민이는 방학 때마다 잠시 집에 들러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이 집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지민아, 이제 공부 잘해야 한다. 네, 할머니. 저 커서 판사 될래요. 아빠처럼 나쁜 일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시험한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싸우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꼭 참고하십시오.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처럼 상처도 배우고 희망도 찾으시길 바랍니다.